예, 2024년 7월 14일, 음력으로는 6월 9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저는 오늘은 하루 종일 방바닥에서 뒹굴면서 지냈습니다. 바깥에는 날씨가 매우 아주 강렬한 빛이 비추고 있는데요. 바로 이 태양이 이렇게 강렬하게 쬐인다는 것은 지구와 태양이 가까이 있다는 말이 되겠죠. 동지가 되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지구가 축으로부터 정중앙 축으로부터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위도는 위도 3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는 것은 135도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각도로서 135도의 각도로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과 가을이 생기는 것은 바로 태양과 달의 매개자인 금성이 1년에 2번 만나게 되는데, 봄에 만나는 시기 때는 이 금성이 원소가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춥기도 하지만 태양의 열을 많이 받을 때는 매우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춘분 때는 금성이 태양의 빛을 모아서 비춰주기 때문에 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 중에 봄이라는 것은 어원적으로 햇살이 모이는 곳을 봄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봄에는 겨울에 얼었던 씨앗이 매개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흙과 햇빛을 받으면서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상이 바로 샤먼 제국이 천문학과 더불어서 우리가 공부해왔던 그런 우리들의 전통 뿌리 사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샤먼 제국에서 가르쳤던 육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조상들에게는 DNA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바람 민족인 것입니다. 풍각적이기도 한 저도 바로 이 신바람 문화에 포획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유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하학과 수리학, 천문지리, 의술, 음악, 사냥, 여기에 이제 능한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소크라테스라든지 5대 성인인가,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공자, 그 다음에 부처, 그 다음 마호메트, 이런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이 화해를 주장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화해를 주장했다는 것은 중용을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화해를 주장함으로 해서 스타가 된 사람인 것입니다. 과거에 전제 왕권 국가의 폭력이 강한 시기에 화해를 들고 나와서 대스타가 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수님과 기독교를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화해를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바로 샤먼 제국의 철학과 사상을 이해했던 사람이고요. 샤먼 제국에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상, 천부경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공부 이미 했던 젊은 학도 똑똑한 샤먼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무속인이라고 하면은 막 아주 경기 일어나듯이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그 무당과 무속하고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안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도대체 번지수가 어디에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학문적인 소양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구분을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샤먼 제국을 부활한다는 뜻은 바로 삼신 사상을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바로 천문학을 받아들인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서구 유럽을 설계했던 두 영웅 스타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알렉산더 대왕 둘인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선과 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이면서도 악인 사람, 악이면서 선인 그 중간자가 있다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용이라는 것을 중요시 여겼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두 스타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천문학과 연금술, 기타 풍수지리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오로지 철학과 문학으로만 오늘날의 서구 유럽을 이끌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알렉산드리아 최고의 정치인이 이러한 사정을 몰랐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당대의 최고의 석학들이 지난 그 샤먼 제국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정보에 대해서 문외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샤먼 제국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 역사적으로 지내오면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폭력성이라고 보는데요. 인류는 기본적으로 소수의 폭력자를 제어해가는 과정이 있다. 그리고 폭력자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샤먼 사상을 부정할 필요성이 있다. 샤먼 사상을 부정하는데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화해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삼신 사상을 버리자. 그래서 선과 악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법으로 바로 유일신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군단, 소위 말하는 로마의 그 권력자, 폭력자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장했던 화해의 정신, 바로 사랑의 정신과의 한판 승부가 바로 인간애를 중심으로 하는 인문학적, 철학적 이 승리를 거둔 결과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바로 그동안에 이 불교와 같은 자인어교가 더 엄격한 불교가 자인어교도 있었지만 불교가 인도 지역에서는 먹히지 않았던 이유는 인도에서 이 불교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미 힌두교나 자인어교에서 이미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 설득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불교가 중앙아시아로 그 다음에
동쪽으로 이동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내용도 바로 인문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비와 자비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인류의 문명사를 과정을 해오면서 바로 서로 대립하는 극단적인 폭력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2500년 전에 바로 유교나 불교나 뭐 기독교나 뭐 이슬람교나 다 또 그리스 로마 철학의 소크라테스님나 다 이 화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의 화의를 주장했던 그 내용은 바로 샤먼 제국의 사상인 사문사상을 우리가 뭐냐면은 주장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유일신적 이원론 선과 악의 철학과 사상에서 다시 21세기에는 우리가 사문제국을 부활하자는 뜻은 사문사상으로 돌아가고 선과 악의 중간 매개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철학과 사상을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유계를 바탕으로 해서 철학과 인문학을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21세기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문 제국의 가장 핵심적인 경전이 바로 천부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문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부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천부경은 81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기록은 환단고기도 기록이 되어 있고 발해의 왕자인 데야발이 쓴 데야발은 말갈족이죠. 그리고 이 말갈족은 지금의 유대인의 말인 셈을 사용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야, 이렇게 이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야발이 썼던 단기고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기고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 천부경은 어떻게 꺼내 읽어야 되고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부경을 어떻게 분절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이 데야발은 3사성안의 571 모연이다, 이렇게 이제 적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3이라는 것은 바로 선과 악, 태양과 달의 중간, 음과 양의 중간, 소위 말하는 금성을 말하는 것이죠. 자, 스핑크스로 말하면은 날개와 네 발 달린 다리의 몸통인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문사상, 금성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금성사상은 천문학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는 사계절이 있는, 그래서 사계절이 있는 지구를 말하는 것이고요. 3, 4성안의 5라는 것은 지구의 자전축,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지만 달에 의해서 또 자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전축이 135도에 걸쳐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은 우리가 북두칠성, 그 다음 1은 뭐냐, 태양이죠. 자, 이 묘연하다는 내용이죠. 3, 4성안의 5, 7을 묘연이다. 이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두 번 나눈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로 꽁지를 물고 돌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희의 그림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 청동 거울에 새겨져 있는 내용들이 바로 용이 꼬리를 물고 서로 뒤틀리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삼신사상인 사문제국의 철학인 천부경의 바탕을 두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박용수 선생님께서 강의했던 내용을 정리했던 것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단고기에도 기록이 있고 데야발의 단기고사에도 기록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빛과 그림자의 중간 매개자, 바로 금성인데요. 빛은 태양을 말하고 그림자는 달을 말하는 것이죠.
자, 빛이 모아줄 때 봄이고 춘분이고, 그래서 봄은 바로 햇살이 모이는 곳이라고 어원으로 되어 있고, 이때 세계 온누리에 섰던 말이 바로 범어고 산스크리트고 우리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말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더듬어 볼 필요성이 있다. 자, 그래서 빛과 그림자의 중간 매개체 금성, 이것이 우리가 사문사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집트 문명에서도 나타나는데, 스핑크스의 날개와 그 다음에 다리 4개와 그 다음에 몸뚱어리가 인간이,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알렉산더 대왕이 밑그림을 그렸던 서구 문명은 바로 지동설과 결별하고 천동설을 주장해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낮과 밤이 생긴다는 것은 선과 악으로 이분법으로 구분했다는 것이고, 여기에 약 한 500년이 약 200~300년이 지나서 바로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면서 바로 화의를 주장했던 것이죠. 바로 샤먼 제국이 가지고 있는 삼신사상을 받아들여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말했던 것은 금성을 일컫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화의를 주장한 바로 이 샤먼 제국의 기본 철학을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번째, 서양의 기독교 문명은 바로 천동설이죠. 자,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함정에 빠뜨렸던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서구 문명은 전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6번째, 서양 문명에 세뇌되어서 철학과 사상에 우리가 족쇄에 묶여서 우리가 포획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우리가 박용수 선생님께서 바로 동서 사상과 철학을 융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서구 문명의 세뇌에서 벗어나야 된다. 7번째, 우리의 주체성을 잃어버렸다 이거죠. 그동안에 그런 이유로. 8번째, 자, 우리 이 천부경은 단기고사와 환단고기에 같은 기록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천부경은 9번째 천부경은 바로 천문학의 이야기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대야발이 단기고사는 무슨 글자로 쓰여져 있느냐? 과도문자, 녹도문자, 전서라고 표현하는 글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가 이거를 세기문자라고 하는데, 세기문자는 바로 페르시아의 공용 언어인 페르시아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돌고를 지금 이제 서돌고, 동돌고를 이야기하는데, 돌고는 바로 터키를 말하는데, 이 대야발이 터키에까지 가서 단군의 역사를 직접 보고 뭐냐면은 이 기록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번째, 우리 단군의 역사는 천문 플러스 인문학, 천문 플러스 인문학, 이 바로 요가를 말하는데요. 지금 이 요가의 전통이 잘 내려오고 있는 것은 불교에서 지금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자전과 공전으로서 아까 천문학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몸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번째, 우리가 0에서 1이 나오고 1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는 상형으로 나타났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타나지 않으면은 있는 그대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0인 상태, 0이면서 0 속에 변화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라는 것은 공옥강 삼박사님께서는 있긴 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예. 또 일반 우리가 무국에서 그 다음에 음양으로 바뀌면서 일이 되는 거, 이거를 우리가 무라고 한다는 거죠. 자, 13번째, 비너스는 금성을 말하고 금성은 어머니의 신을 말하고 어머니의 신은 풍요와 다산을 말하고 우리 그 무속에서는 명두신을 말하고 북국신을 말하고 삼신할머님을 말한다 이거죠. 자, 이것은 바로 지구의 자전과 지구의 공전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4번째, 옛날에 우리가 샤먼 제국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위대한 지도자가 인도해서 나라를 새로 일으키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때의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샤먼 제국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15번째,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천문역은 바로 사분역을 말하는데 이 사분역은 바로 우리가 열십자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원래 이 열십자는 동이 흉노 단군의 상징물이라는 것을, 현재는 이 열십자가 기독교에 건너가서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도 우리가 샤먼 제국의 부분을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6번째, 천부경을 어떻게 분절할 것인가 아까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고요. 3, 4성안의 5, 7일 묘연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데 1초에 30km 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금성의 기운이 이산화탄소에 대해 태양의 빛을 더하게 되고 더 따뜻해진다는 것이 춘분이면 추분은 봄의 기운을 받아서 더 차가워지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천부경 81자를 풀어내는 우리가 지도가 있는데 천상열하 분야지도라는 것이 우리가 저 평양에서 발굴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번째, 용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그 다음에 양산에서 발견됐던 금동 천문도 같은 것들이 있고요. 서양에서는 22번째 헤르마 프로디테의 상이라는 것이 있죠. 헤르마 프로디테 사상은 한쪽에는 태양을 들고 있고 한쪽에는 달을 들고 있는 사상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째, 뱀은 낮과 밤을 왔다 갔다 하는 동물로서 우리가 굴 속에 살기 때문에 바로 이 뱀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24번째, 팔개는 용이를 꼬리를 물고 돌아가는 과정이다 이거죠. 그러면 왜 팔게 됐느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분절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지금 현재도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불교의 26번째 불교의 바라춤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불교의 그 의식이 아니라 불교 이전에 여가 때부터 있어 왔던 샤먼 제국의 풍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에 우리가 있는 그 27번째 사물놀이가 바로 지구 플러스 공전의 원리를 이용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상징하는 상세 돌리기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번째, 요가는 손몰이라고 그랬고 이 우두라고 말하는데 이 손몰이는 한쪽 뿔은 하지와 한쪽 뿔은 동지를 말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금성이 바로 춘분과 추분을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요가는 바로 가부좌를 틀고
이 이치를 깨달는 것을 우리가 요가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간파해서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갈등의 중간자로서 자비와 사랑과 중용을 내세웠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금성을 천문학을 금성이라 그러는데 29번째 그 별명이 개밥바라기라기죠. 개밥바라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0번째 우리가 불교에서 쓰고 있는 만자는 바로 이 기록이 언제 때 있었느냐, BC 2,3,000년 전에 기록이 있었는 걸로 봐서 아주 오래전부터 뭐냐면은 샤먼 제국에서 추분과 춘분이 돌아가고 있는 금성 천문 사상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동안 제가 이 여름날에 매우 덥고 비가 장마가 옴에도 불구하고 또 몸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박용수 선생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박용수 선생님의 책은 물론이고 그 책에 나와져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히 조금 노력을 해서 10테마로 그 강의를 하였고, 부족한 게 있어서 특집 10테마로서 20테마로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우리 이 박용수 선생님은 동서 철학과 사상을 영업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우리 한국 사람이면 우리의 말과 글이 마지막 서구 유럽에 빼들리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말과 글을 복원해서 다시 우리 조선반도를 학문의 메카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저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뚜렷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정리정돈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샤먼 제국을 부활한다는 것은 천문학을 바탕으로 해서 수리, 기하학, 풍수지리, 점성술, 그 다음 음악, 그 다음에 의술, 산약에 이르기까지 함께 공부를 하고, 지금 서구 유럽에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알렉산더가 둘이 짝짝꿍해서 철학과 문학으로서 오늘날의 서구 유럽의 그 기초를 닦아 놓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물려주신 어마어마한 샤먼 제국의 유산들을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은 학문이 떨어지고 학문의 소양이 부족하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갈팡질팡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문명학술원에서는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이런저런 시간을 지내오면서 이제 드디어 샤먼 제국을 부활하고, 샤먼 제국을 부활하면 물론이고 우리가 조선반도를 연방제 통일을 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루어서 세계민주주의 내다 파는데, 조선반도를 바로 소도로 만들어서 학문의 메카, 마지막 우리의 말과 글이 빼들리기 전에 우리의 말과 글을 바탕으로 해서, 자, 그래서 공우 강산 박사님께서 영구 학자들이 수집해 놓은 산스크리트 옥스퍼드 딕스너리 사전과 빨리어 사전을 우리가 하루빨리 더 깊이 연구하고, 우리 조상이 만들었던 한자를 다시 공부해서 지금 현재 조옥구 선생님의 백자초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성석 선생님의 우리의 그 한자를 해석해서
지금 이제 우리 샤먼 제국을 부활하고 있다든지, 대구의 박민호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신선교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글을 쓰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 신선교 우리 샤먼 제국의 가장 모델을 보여주고 계시는 지리산의 삼성궁의 한풀선사 같은 분이 바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다 함께 조선반도를 샤먼 제국의 부활로서 학문의 메카로서 김구 선생이 말씀하셨던 문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